여러분, 제 강의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30여 년간 영어하고 가르쳤습니다. 2006년 은퇴를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는 했지만 계속 연구를 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강의를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다시 가르칠 수 있어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누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의 기능은, 현직에 있을 때 교수의 기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또 하나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를 professor라는 말도 쓰지만은 teacher, scholar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제게는 연구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가르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날개를 갖고 쭉 해오고 있는데 다시 날개를 단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재학 중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대상이 연세대학교 학생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욕심으로는 연세대학교 외 대학생들도 나아가서 일반인들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제 직종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이 강의를 맡게 되어 그런 점에서는 아주 기쁨이 큽니다. 자, 제가 걸어온 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영어학을 전공하고 석사는 하와이 대학교 가서 영어 교수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어 교수법을 TESL이라고 했습니다. TESL, Teaching English as Second Language. 이 영어 교수법에는 교육과정 세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언어학과, 심리학, 교육학. 저는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서 석사학위를 마친 다음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친 다음 지도 교수께서 대학에 있는 연구소, 팔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을 연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소 이름은 팔이라고 합니다. PALI, Pacific and Asian Linguistic Institute. 다시 말하면 태평양 아시아 지역 언어학 연구소입니다. 난 이 연구소에서 구사이라는 섬나라 말을 연구하여 문법과 사전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이는 좀 설명하자면 마이크로네시아는 태평양에는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세 섬 군도가 있습니다. 폴리네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하와이, tonga, 사모아, 길버트즈고요. 멜라네시아는 피지 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마이크로네시아가 아주 넓은 영역에 퍼져 있어요. 서쪽으로는 여러분이 요즘 관광지로 유명한 팔라우에서 사이판, 구암, 트락, 동쪽에는 마셜 군도에 이릅니다. 그 마셜 군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목길이 있고 목길 다음에 구사이가 있습니다. 이 섬나라는 태평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한 일설에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의 배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3년 만에 이 나라 말을 연구해서 문법 책을 써주고 사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구사연 레퍼런스 그라마, 구사연의 참조 문법이라고 하고 또 이것은 구사연 잉글리시 딕셔너리, 구사연 영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와이 대학교 출판부에서 70년도에 나왔습니다. 아마 이 책은 뭐 실용적인 면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될지라도 문화적으로는 크게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계에는 여러 언어가 있는데 많은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섬나라 말도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것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서는 저는 영어와 우리말을 했습니다. 구사연어를 더 하고 싶지만은 사정상 이 말을 하는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그 연구는 일단 접어두고 영어와 우리말을 연구했습니다.
영어는 주로 전치사와 구동사를 쭉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치사는 물론 제가 대학 재학 중에는 이런 거 외에도 다른 과목도 맡아서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은 전치사와 구동사 연구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치사 연구는 처음 논문을 써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모아서 또 수정하고 해서 책을 내고, 그래서 전치사 연구 책이 나왔고, 그 다음 구절동사라는 책이 나왔고, 그 다음 또 구동사 연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수님 뭐 연구한 걸 계속해서 같은 거 발표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What's amazing about learning is, 그러니까 배움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점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That it never stops growing. 학문하는 것은 자라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면 할수록 지식도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여러 번 발표를 했지만 같은 것을 발표하지 않고 같은 주제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것을 더 해가면서 늘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제 전공은 언어학이지만은 또 한 가지는 영어 가르치는 데 늘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4번 집필했고, 초등학교 교과서를 1번 했고, 또 영어 전치사에 대한 책도 따지고 보면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한번 도우려는 생각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방금 제가 제 소개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강의 필요성과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강의에 필요한 기본 개념 및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전치사가 뭐냐, 불변사가 뭐냐, 구동사가 뭐냐, 언유와 환유, 의미망, 범주화, 이런 것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뭐 새롭게 들리는 용어가 있지만은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현상을 제가 요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믿고, 또 영어 전치사 연구 일러두기에 있는 부분은 이 내 얘기를 듣고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이 대부분이 그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부터 말씀을 드리죠. 이 책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있는 영어 전치사를 강의하겠습니다. 교재는 영어 전치사 연구를 쓰겠습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한 30여 년이 넘었으나 이 책은 아직도 찾는 분이 계십니다. 이를 보면 이 분야에 대한 필요가 또 수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치사는 그 수가 한 30여 개가 됩니다. 영어 전치사는 아마 개수로 한 3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단음절인데, 근데 예외적인 것이 A 계열, B 계열, 합성 계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 계열은 전부 A가 붙은 겁니다. About, above, across, along, aside 등 A가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건 영어 on이 on, about, on, love 하다가 약해져서 어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B 계열이 있습니다. behind, beside, beyond, before 같이 이런 B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합성 계열이 있습니다. 두 개 낱말이 합쳐졌을 땐 inside, in과 side가 outside, out과 side, with와 in, with와 out, through와 out, 이렇게 두 낱말이 합쳐졌을 땐 합성 계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거의가 단음절입니다. back, down, up, in, out, of, on, through 등등과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전치사 연구는 아마 어떻게 홀대라 그럴까요? 천대를 쭉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뭐 너무 단음절 단어가 돼서 작아서 그런지 관심을 갖는 분도 적었고 또 학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에 대해서 큰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전치사의 생각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믿어지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최첨단 언학을 하는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참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도 다르고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형태가 다르면 뜻이 다르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것이 무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집으로, 집에서, 에서로 이것이 뜻이 없다면은 세 표현이 다 뜻이 같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이건 에이브라임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문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이거.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정부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정부냐? Of the people. 국민으로 이루어진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렇죠. of, by, for는 전부 government를 수식해요. 이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만약 이게 of, by, for의 뜻이 없다면 이 표현이 뜻이 다 같아야 될 텐데 뜻이 다 다르잖아요. 만약 같다면은 이걸 셋으로 나눠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뜻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치사에 대한 생각은 전치사에는 많은 뜻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전을 편찬한 사람들을 보면은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전치사에 대한 의미가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사전을 보면은 뭐 전치사에 대해서 뜻이 여러 개 실려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전의 크기에 따라서 뜻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전 풀이의 문제점은 여러 개의 뜻을 설정해 놨지만은 이 뜻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관련성은 왜 중요하냐면은 간단한 실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 낱말을 불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지 말고 듣기만 해보세요. 그룹 1그룹입니다. 사과, 배, 감, 자두, 살구. 하나, 둘, 셋.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습니까? 그 다음 둘째 그룹 부르게 드리겠습니다. 기차, 선로, 기차포, 승무원, 역. 하나, 둘, 셋.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또 셋째 그룹 매미, 물, 젓가락, 나무, 호두. 하나, 둘, 셋. 불러드린 거 적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험해 본 결과 첫째, 둘째 그룹은 사람들이 다 잘 기억을 했는데 셋째 그룹에 가서는 좀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룹 1에 있는 사과, 배, 감, 자두, 살구 이거는 과일이라는 범주에 들어감으로써 관련성이 있고 그룹 2는 기차, 선로, 기차표 철도 여행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다 관련성이 있는 낱말이죠. 그러나 그룹 3에 가서는 매미하고 물하고 관련성, 또 물하고 젓가락, 매미하고 젓가락, 뭐 젓가락하고 나무는 뭐 조금 관련성이 있는지 몰라도 그 다음 또 호두,
이렇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련성이 있는 것보다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전치사의 뜻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 의미를 설정하고 여기서 의미가 확대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뜻 사이의 관련성을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을 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강의의 첫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둘째, 다음에서는 이 강의에 자주 쓰이는 용어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늘 주위에서 경험하는 사실을 요약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전치사 연구 일러두기 편에 있으니까 제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질 것입니다. 예. 자,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주제죠. 전치사는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합니다. 이 preposition은 말은 pre는 앞이고 position은 위치니까 앞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만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잘못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치사는 preposition과 전치사와 뒤에 오는 말만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는 관계어입니다. 그래서 relational word이고 이 관계어는 두 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체를 전치사 선행사 전통적으로 전치사 선행사 목적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선행사 목적어, 전치사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라는 것, 관계라는 것은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동사. 그는 닮았다 그러면은 문장이 완전하게 들리지 않죠. 그는 누구를 닮았다. 누구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로 그는 울었다. 그는 뛰었다. 그러면은 그걸로서 완전한 문장이지만은 그는 닮았다 그러면 누구를, 그는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하는 이것도 타동사들 일종의 관계입니다. 두 개체가 필요하듯이 전치사에도 두 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선행사와 목적어란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 선행사 목적어 성질을 고려해서 이것을 이동체 또는 지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지표라는 건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이동체. 이것은 한쪽은 정적일 수도 있고 단쪽은 이동체일 수 있지만 통틀어 이동체라고 하는데 이동체 기준이나 움직임은 이 지표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란 말 제가 또 우리말 들어서 예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 누가 기준입니까? 아버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통상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게 보통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닮는 것은 조금 드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기준이 됨으로써 이것은 이동체보다 보통 크고 안정적이고 또 화자에 더 가깝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예문 A house on the river, 강에 접해 있는 혹은 연에 있는 집, 그러니까 강은 크고 집은 작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괜찮으나 이와 반대로 하는 표현 The river by the house, 집 근처에 있는 강, 집 곁에 있는 강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는 편의상 선행사, 목적어 혹은 이동체, 탄도체 말을 번거롭게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X와 Y로 표현하겠습니다. 전치사는 선행사는 X, 목적어는 Y. X는 선행사도 되고 또 이동체도 되고 Y는 목적어도 되고 지표도 되겠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전치사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꼭 한 가지 더 보태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치사는 전치사는 X, 전치사 Y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Y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치사적 부사 혹은 이제 편의상 부사라고 하겠습니다. 이 목적어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안 쓰이느냐? 그냥 안 쓰이는 게 아니고 쓰기 싫으면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안 써도 이 Y가 뭔지 알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때는 화자, 스피커가 있고 청자가 있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판단할 때 리스너가 이걸 언급하지 않아도 화자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안 쓰는 겁니다. 그때 부사가 쓰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번 예를 봐주십시오. Let's get on the bus. 여기서는 on이 전치사고 bus가 let's us, 여기 us가 빠졌죠. us가 x고 bus가 y가 되겠죠. 그러니까 let's get on the bus. 버스에 타자는 거예요. 이건 접촉을 나타내기 때문에 탄다는 의미예요. 타다. 접촉된다는 의미. 버스를 타면 접촉되죠. 접촉 안 되고 버스 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접촉 의미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제 오늘 얘기할 때 나오겠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The bus has arrived. Let's get on. 자, 이게 두 사람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다른 데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버스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말을 했죠. The bus has arrived. Let's get on. 버스 왔다. 이제 타자 그러면 되지. 이 경우에 버스 도착했다. 버스를 타자. 버스를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언급을 안 해도 이것이 버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전치사 on은 부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는 이 생략된 것이 세상 지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예를 보겠습니다. He got a shirt on, put a shirt on. 그는 셔츠를 입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은 아까 on은 x on y에서 x가 y에 닿는 거고 셔츠가 x고 y는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셔츠가 뭐에 닿게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셔츠를 어디에 닿게 놓았다는 게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셔츠를 입을 때 셔츠가 어딜 갑니까? 몸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예문 He put a hat on. 여기도 이제 on은 모자가 어디에 접촉되게 놓는다는 뜻인데 여기에 y는 표현 안 돼 있죠. 그러나 모자를 쓸 때 통상 모자가 어디로 갑니까? 머리에 가지 발에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지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때 y를 안 쓴다는가. 예. 그래서 이 전치사와 부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만약에 셔츠를 모자를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놓는다면 그건 명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0번에서 같이 he put his hat on the table. 그는 그 모자를 식탁에 놓았다. 이때 이건 예측이 불가능하죠.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명시가 됩니다. 이 좀 영어에서는 특이한 현상 같지만 우리말 보면 꼭 같은 현상입니다. 그는 모자를 썼다 그러면 되지 구태 모자를 머리에 썼다고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는 신을 신었다 그러면 신을 발에 신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건 다 예측이 가능하고 관습적으로 신은 신에 신는 거지 신은 발에 신는 거지 손에 신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지를 끼웠다 그러면 반지를 손가락에 낀 거지 어디에 다른 데 끼는 건 아니겠죠. 옷을 입었다 그러면 몸에 입는 거지 다른 데 걸치는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Y를 놓는 장소를 꼭 명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12번 그는 조그만 모자를 그 큰 모자에 썼다. 이때는 모자를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 정도로 해서 전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요약하면 전치사는
관계로서 X 전치사 Y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X 전치사 Y가 안 쓰이는 부사적 용법도 있다는 거. 이거 좀 특이하게 보이지만은 영어에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snow라는 말 있죠. 이건 we have lots of snow in winter. 우리는 겨울에 많은 눈을 갖는다 할 때는 명사지만 it snowed a lot last year. 그러면 이건 동사죠. 형태는 같지만은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뭐 많습니다. rain 명사 rain 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on이라는 형태는 한 가지지만은 이건 전치사적 기능과 부사적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전치사는 전치사적 기능보다 부사적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점 명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이해가 잘 안 됐더라도 앞으로 개개 전치사를 다루면서 다시 언급이 될 테니까 좌절감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